미국의 중국 해군력 팽창 대응과 한국 해군의 경항모 건조. 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 내 대부분 싱크탱크와 국방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과제는 거의 중국 군사력에 대한 평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으며, 이들 대부분은 중국 해군력 팽창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가장 대표적으로 지난 3월 9일 미 의회 연구원 로널드 오로우커 박사의 중국 해군력 현대화 미 해군 능력에 대한 함해 의회에 주는 배경과 이슈 차이나 네이블 모더나이제이션 임플리케이션즈 포 US 네이비 케이퍼빌리티즈 백그라운드 앤드 이슈즈 포 콩그레스 연구보고서였다. 하지만 이들 보고서 대부분은 중국 해군력 팽창에 대해 정형적 평가를 하였으며, 중국 해군력 팽창에 대비하는 미 해군의 대응 전략 또한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에 대비한 임시방편적 방책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아울러 국방부와 의회에 제안한 대한대응책도 예산 배정, 척수 확대와 조선소 건조 능력 증강 등에만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우선 중국 해군력 위협 평가는 다음과 같이 매우 정형적이었다. 첫째, 중국 해군력의 양적 우세이다. 중국 해군은 지난 25년간 근해와 더 먼 해양에서의 작전 능력을 확보하였다며, 더 먼 해양은 서태평양, 인도양과 유럽의 지중해와 대서양으로 정의하였고, 해군력 수준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우세하며, 지난 2020년 미 해군 척수는 297척에 머문 반면 중국 해군은 360척으로 양적 우세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2030년에 중국 해군은 425척에 이르나 미 해군 척수는 예측에 불가능한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주요 함정 척수에 있어 2040년에 중국 해군은 2020년보다 94척이 증가할 반면 미 해군은 척수 증가가 어려울 것으로 평가하였다. 하지만 중국 해군이 교리 발전, 군수 지원, 전문성과 교육 훈련 등에 있어 여전히 열세하고 전투력 발휘에 있어서는 미 해군이 우세하다며, 중국 해군의 양적 팽창에 대비하여 주요 함정의 태평양 배치 비율 증가, 신형 함정 우선 배치, 우수한 인력 우선 보직, 동맹국과 파트너십국과 해양협력 강화, 미래 전력 확보 가속화, 첨단 해양과학기술 개발 선도, 새로운 작전 개념과 전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둘째, 태평양 해양 통제권 강화이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 해군력 팽창 목표를 대양해군으로 정의하면서 미 해군의 질적 우세에 대한 도전, 대만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기정 사실화, 200마일 배타적 경제 수역의 군사화, 해상교통로 장악을 시도하는 등의 공세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내륙에 기지를 둔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구사하여 미 해군 항모 타격단을 태평양 구석으로 몰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가장 대표적 위협으로 내륙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들었다. 하지만 중국 해군이 대양해군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문제점들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전략 잠수함의 원해, 전개와 관련된 지휘 통제 능력 미흡, 방대한 수중 해양 환경 정보와 연습과 훈련 경험을 전술에 적용한 대전전 개발 미숙, 원해 장기 해상 작전을 위한 기동 군수 지원 능력이 의문시 된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중국 해군은 근해 경비 임무를 해양경찰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경 함정 척수를 대폭 팽창시키며 대형화시키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예를 들면 2017년 중국 해경 함정 척수가 185척에서 2020년 255척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 해군 295척과 정량적 비교에서 거의 유사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사례였다. 여기에 최근 필리핀과 분쟁 중인 위트선 산호초에 전개한 중국의 대규모 해상 민병대 어선까지 포함하면, 향후 미 해군은 중국이 정의한 근해에서의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미 국방부와 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중국 해군력 팽창에 대응하는 인도 태평양 사령관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특히 2018년 4월 17일 인도 태평양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 대장과 2020년 1월 18일 미 해군 대학 제임스 브라스카 교수가 미 해군이 남중국 해와 동중국 해에서 군사적 우세를 잃고 있다는 경고를 소홀히 듣지 말고 미 해군의 남중국 해에서의 해양 통제력을 유지하도록 전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대서양, 북극해, 지중해와 인도 태평양 전구 간 전력 배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함대 전력 분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7함대 사령부가 적절한 함대로 운용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2015년 4월 미 해군은 항모 타격단이 적에게 주요 표적이 되는 것을 우려하여 가능한 항모 타격단을 분산시키는 함대 전력 분산 작전 개념을 채택하였으나 최근 남중국해 등에 대해 오히려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자 새로운 함대 전력 분산 계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중국 대군의 장거리 함대함 순항 미사일을 능가하는 사거리를 갖춘 공세적 미사일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2019년 9월 19일에 실전 배치된 보잉사 MQ-25 스팅레이 무인기의 임무를 현재 공중급 6기에 추가하여 최초 기본 계획과 같이 공중 무인 정찰 및 감시를 수행하도록 하여 함정과 잠수함에 탑재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중국 해군의 위협 평가와 국방부와 의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이 부정적이다. 첫째, 태평양에 함정을 더 배치할 가능성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2006년 오바마 행정부가 태평양으로 전력을 더 배치한다는 아시아 중시 전략은 당시 전체 전력의 태평양 배치를 55%를 60%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었다며 현재 러시아가 대서양, 지중해, 흑해에서 영향력을 증대해 미 해군에게 추가 임무를 증가시키고 있는 상황하에 이 기준마저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경쟁적 환경하의 연안작전과 첨단 해외원정기지 개념에 의해 향후 함정 소요가 감소될 전망이어서 양적 증강은 더욱 어려운 실정라며 대표적 사례로 2020년 3월에 발표된 미 해병대 사령관 데이빗 버거 대장의 미 해병대 전력 2030 계획을 들었다. 둘째, 미 해군의 양적 팽창 가능성이다. 우선 군사 전문가들은 2040년에 중국 해군이 약 500척에 이르는 양적 팽창에 대비하여 2020년 12월 9일 전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한 2045년 전투력 증강 계획과 약 242척의 무인 함정과 혼합되는 유령함대 구성을 위한 30년 함정 건조 계획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분명하지 않다고 우려하였다. 특히 군사 전문가들은 1. 바이든 행정부가 355척 확보 계획을 언제 달성하고 2. 30년 함정 건조 계획을 수립할 것이며 3. 이를 의회가 초당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고 4. 이를 실행할 조선소 함정 건조 능력이 되는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미 해군의 양적 증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3월 17일과 18일에 발표된 미 의회 연구원의 미 해군 유무인 함정 건조 관련 보고서에서 미 해군의 양적 증가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하였고 약 1000에서 2000톤이 될 대형 무인 수상함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런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한 결과에서 간접적으로 증명되었다. 셋째, 첨단 함정 확보와 동맹국 대군과의 협력 증강이다. 우선 지난 3월 9일 보고서는 이를 무인 함정 또는 무인 잠수함, 레이저포, 전자기레일 함포, 극초음속 미사일형 함포탄 등을 탑재한 첨단 플랫폼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통해 A2AD 전술을 구사하는 중국 대군력을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개발 계획들이 중단되었거나 방위산업체가 대규모 비용을 요구해 난관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였다.